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디입니다. 자, 체포영장이 연장되는 아주 기이한 사례를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이 나라의 현직 대통령이다. 와, 경천동지할 일이고요. 세계사에도 다시 없는 일이다. 이것은요, 혁명이 일어났을 때, 민중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왕조라든가 뭐 아니면 뭐 그 대상이 국가 원수일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처럼 되고 있어요, 지금. 저들이 국가 권력을 다 가진 것처럼 지금 설치고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을 지키는 국가기관은 경호처 하나입니다. 경호처 하나. 그 밖에는 모두 적처럼 아니면 방관자처럼 되어 있죠. 경호처도 100%의 경호처가 아니에요. 원래 경호처 하면은 전체 인원이 약 한 600명 된다, 뭐 700명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일부는 지금 빠져나갔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일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경호처장 한 명의 힘으로 지금 버티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이런 상황이니까 이 대통령을 지키는 세력이 뭐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저들이 일단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약점을 쥐고 지금 이렇게 지금 보도도 많이 나갔습니다. 벌써 윤 대통령 경호처만 남은 관저 여기 딱 하나 남은 겁니다. 그 많은 국가기관 중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 많은 자리 중에 그 누구도 지금 대통령을 구하겠다고 지금 나서는 국가기관이 없다라는 거죠. 경찰, 검찰, 뭐 군, 뭐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이고 법원도 적대적이고 모든 언론기관 적대적이고 오직 뭐 남아있는 것은 경호처다. 자, 경호처가 정말 일당백에 뭐 그런 어떤 뭐 사적생의 심정으로 이 지금 전쟁을 벌여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일각에서 거론되는 장갑차, 특공대 투입한다. 이게 지금 사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 들어오게 되면 경호처는 이런 무장병력이 없어요. 막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자, 여기 보시면요. 공조본 압도적 물리력 내세워서 총력전 전망한다. 진입 시점 등을 검토하다 그러는데 경호처를 최대 400명으로 보고 그 뭐 약 한 5배 내지 10배 정도 병력을 투입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한 명 한 명 다 체포하겠다라는 거죠. 경호처에서 사실 그 실제 총을 쏘기는 어려울 겁니다. 총을 쏜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어떤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물리력, 그 몸 대 몸 이런 식으로 막아야 될 텐데 쪽수가 너무도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 이거. 그런데 외국 이제 우리 시민들이 현장에 이제 많이 있긴 한데 이분들이 여기 이제 들어가서 같이 전투를 벌일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안으로. 외곽에서 지금 원원만 할 수 있는 것 딱 요거 하나밖에 없죠, 지금. 틀림없이 이거 할 때는요, 기동대들이 이제 대거 출동해서 폴리스 라인을 2겹, 3겹 칠 겁니다. 그걸 뚫지를 못한다니까요, 도대체. 그거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못 뚫고 들어가요. 지금까지 그 대한민국 역사에서 폴리스 라인이 뚫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는 민노총도 그걸 못 뚫어요. 죽창 들고 막 찌르고 막 밀고 들어가도 안 뚫리더라고, 그게. 자, 그거를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어떻게 뚫고 들어갑니까? 젊은 친구들이 많이 나와 있다 해도 아직은 숫자가 제한적이고요. 자, 명운 걸린 공수처, 철도 철미 준비, 국수본 경호처 지휘부 압박, 최상목 대행,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책임있게 행동, 어쩌고저쩌고. 최상목이도 요즘은 정신을 조금 차려가지고, 이제 저들에게 이제 부역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뭔가 약간 중립적 태도를 취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직 좀 더 두고 봐야 되고요. 자, 지금 대통령에게는 딴 거 없습니다. 시간을 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에 대통령이, 그야말로 이제 구국의 결단을 내린 거죠. 윤 대통령 국무위원들 비상기업 만료해도 종북 좌파들을 놔두면 나라가 거들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대통령이 딱 되고 보니까 고급 정보를 많이 이제 취득했겠죠. 아, 나라가 큰일 났다. 예전에 황정엽 선생이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중요 간첩들이 5만 명 정도 된다. 국가 요소요소에 그들이 다 박혀 있다. 이런 말을 했었죠. 그게 지금 실감나지 않습니까? 자, 이미 군대가 대기하고 있다. 언론에도 얘기해 놨다. 이제 더 이상 계획을 바꿀 수 없다. 지금 계획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 여기 이를 4일자 기사였습니다. 대통령은 그야말로 구국을 위한 자기 스스로 몸을 던졌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이런 대통령의 대결단을 우리 이제 나라가 살리지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는 종북 좌파라고 했습니다만 사실 이 종북 좌파도 문제지만 요즘은 중국이 더 문제입니다. 중국과 선이 닿아 있는 친중 세력들, 종중 세력들, 그리고 중국 자체가 어떤
공작을 지금 꾸준히 벌이고 있죠. 공작학원 뭐 등등 해서 수없이 많은 공작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중국 세력과 싸우고 있다. 중국과 싸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달리 말하면요. 구도 자체가 딱 나와 있습니다. 삼각구도입니다. 삼각구도. 우리나라에는 세 가지 정치 세력이 있어요. 친미, 미국과 일본과 함께 가려고 하는 한미일 세력이 하나 있고요. 이게 지금 우리죠. 국민의힘 혹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이 세력이고요. 다른 하나는 친중 세력입니다. 중중 혹은 친중 세력이고요. 다른 또 하나는 친북, 종북 세력입니다. 요 세 세력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요. 친북, 종북, 친중, 종중 세력이 연합해서 지금 이쪽 한미일 세력을 지금 공격하는 상황이죠. 딱 이겁니다. 구도가 좌파, 우파 이런 것도 맞지 않아요. 딱 이 구도예요. 지금 이 구도. 자, 그런데 희망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 부정선거 밝히면 국민도 계엄에 찬성할 것이다. 현재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공론화가 안 됐고 국민들이 긴가민가 하는 그런 상황이 있죠. 이제 여기서 분명히 어떤 히든 카드를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은 어떻게 판을 완전히 뒤집습니까? 쉽지 않고요. 자, 이게 이제 김용현 장관 이야기하는 거 보면요. 계엄사가 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 꽃등의 부정선거와 여론조작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도 찬성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요. 선관위 보안 시스템이 너무도 취약하다. 그래서 부정선거에 온상이 되고 있다. 이런 것을 다 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시간은 어느 정도 이제 필요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대반격이 있을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합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보지 않으려고 그걸 막기 위해서 저들이 지금 서두르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면 위로 부정선거 이슈 이런 것이 드러나기 전에 끝을 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끌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이 체포조들 올 때 과연 어느 병력, 어느 정도 수준의 무장 병력들이 오는 것인지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겠죠. 자, 윤척 선관위 시스템 조사 불가피성 변론 전략 삼는다. 이런 걸 하면은 분명히 여론이 이제 반응이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돼요. 일단 이거 하기 전에 끝날 수가 있거든요. 자칫하면은 대통령이 체포되면 모든 게 끝이에요. 제가 볼 때는 체포되면 바로 구속영장 청구할 거고 지금 법원 보면요. 그 구속영장을 분명히 어디다 친다? 중앙지검에 치지 않고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칠 겁니다. 이번에 보니까 거기가 그들의 완전 복맞은 온상이네요. 완전 소굴이네. 소굴. 도둑 소굴이네. 거기다가 또 구속영장을 치면 저는 100% 구속이다라고 봅니다. 대통령 구속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을 구하자라는 거대한 애국 세력들이 매일 강화문에 나가겠죠. 뭐, 이제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구하자, 탄핵 무효 운동하자 할 때처럼 말이죠. 근데 그런 게 이제 실효적으로 통할 수가 있겠느냐.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결국 대통령은 그 상태로 이제 재판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유죄 선고 나면 뭐 그거로 끝이 나는 겁니다. 때문에 이번 체포 이것만큼은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데, 기적을 이제 바라야 됩니다. 이럴 때 이제 기적이 생길 수 있으면요. 군이 움직여준다. 소위 말해서 애국 친위 쿠데타 이런 것이 조금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한미연합사의 움직임, 미군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적 변수가 될 텐데 글쎄요. 지금은 그건 애단하기 어렵습니다. 자, 해킹 취약성 정밀 조사하는데 계엄 수단 동원 안 하면 불가능하다. 선거 무결성 논란 비화 가능성이 있다. 자, 이것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와서 거대한 쟁점이 되어야 합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대통령에게 민심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거대한 민심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보시면요. 최근에 지지율이 42.3%까지 나왔습니다. 패넌 마이크하고 여론조사 공정에서 또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경호처를 응원한다가 42.3입니다. 지난번에는 40% 정도 나왔잖아요. 또 오른 겁니다. 또 이제 조만간 45짜리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되면 난리가 납니다. 국민의힘 40.2, 더불어민주당 40.9 똑같습니다. 민주당 지금 발칵 난리 났습니다. 빨리 끝내자 이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계속해서 지지율이 올라오니까 자기들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 버리면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이긴 여론조사도 하나 있었죠. 최근에. 이런 식으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 버리면은 정치권 자체가요. 판이 이제 뒤집힙니다. 지각 변동이 터질 거예요. 국회의원들은요. 가장 예민하게 움직이는 게 요 지지율 보고 움직이거든요. 명분도 있지만 명분보다도 지지율이 더 힘이 세요. 명분은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그래 됐어요. 그래서 인민 독재, 여론 독재의 나라가 됐죠. 그리고 여론조사 지지율이 약한 대통령은 도무지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보수 대통령은. 좌파 대통령 그래도 다 해요. 그들은. 왜 그런가 하면 보수 쪽에서 그렇게 발목을 안 잡거든. 심하게. 근데 이 좌파는 달라요.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그냥
사신 결단으로 나온다고요.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보수는 아무래도 보수 정치인들은 좀 유약합니다. 점잖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좀 유약하다. 전투력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대통령이 거대한 지지율과 함께 대반격을 이제 시작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거죠. 지금 지지율까지 낮으면은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최근에 이 지지율 보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움직이잖아요, 벌써. 그 사람들도 그러더군요. 지지율이 35% 되는 걸 딱 보고,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도 동참하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온다 그래요. 자, 현재 정신 차리라. 2030 민심이 폭발하고 있다. 이번에 2030 남자들, 이들이 지금 거대한, 이제 기동대 같은 역할을 하겠죠. 이쪽 우파의 기동대 역할. 우파의 이제 전투병력이죠. 이들 숫자가 우리 광화문 광장에 모이더라도 어른들을 압도할 정도로 많으면 게임 끝입니다. 아직은 근데 소수라서 계속 많아지고 있죠.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인터넷 커뮤니티 보면요. 우파형 커뮤니티는 전부 지금 여기 나가자. 나가서 저들과 붙어보자. 뭐 이런 식으로 민병대도 조직을 했더라고요. 민병대. 헬멧 쓰고 하는 그런 민병대. 자, 그런 걸 보더라도 희망은 있습니다. 충분히 장애 대결에서는 이길 수 있다라는 이제 희망을 가질 수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이 정치권에도 어느 정도 간접적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저들이 체포할 때 거대한 군중이 그 옆에 있으면 조금 부담이 되겠죠. 자, 그런 것을 이제 고려합니다. 자, 논란 뉴스가 또 있습니다. KPI 뉴스라고요. 윤 대통령 지지율이 36.9%. 그런데 이게 숫자 자체는 다른 거는 42.3 나오는데 왜 여기는 이것밖에 안 나와? 그게 아닙니다. 이게 전달, 한 달 전보다 무려 22.1이 오른 겁니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수직 상승이라 그러겠죠. 수직 상승. 대폭등. 돌고래 부상. 이게 무려 지난번에는요. 14.8%였는데 이게 36.9로 변했으니까 얼마나 거대한 급부상입니까? 그런데 이 여론조사를 한 기관이 다름 아닌 리서치 비오입니다. 리서치 비오. 이거는 저들이 꼼짝 못해요.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아무리 낮춰 잡아도 40% 된다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리서치 비오는 좌파 경향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대표가 과거 노빠로 유명했던 안일은 대표죠. 이 사람은 옛날 노무현 대통령 그 시절부터 대표적인 노빠 친노 인사 중에 한 명인데 이제 그러니까 좌파 쪽으로 봐야죠. 여기서 조사한 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건 달리 말하면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미 40%는 완전히 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12월 8일엔 불과 14.8밖에 안 됐는데 그것이 순식간에 36.9가 됐다. 보수층 결집 강화되면서 여론조사 참여율 높아진 것 때문이다. 그동안 보수들은 여론조사 잘 참여 안 했죠.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래요. 자, 국민의힘 지지율도요. 18.2가 33.5까지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은 50.3이 43.3으로 물론 여기는 여전히 민주당이 높긴 해도 민주당은 10% 가까이 내려갔고 국민의힘은 무려 15% 이상 올라갔잖아요. 완전히 골든 크로스를 지금 앞두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그래서 지금 초비상 걸렸습니다. 큰일 났다. 이 여론조사는 자신들이 부정할 수가 없거든. 자기들에게 항상 유리하게 나왔던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자, 정권 교체 야당 당선 49.6, 정권 연장 여당 당선 35.0. 여기서는 이렇게 나왔지만 추세가 지금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여론조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추세입니다. 추세. 자, 이러면 여기 KPI 뉴스에서 한 달 뒤 되면은 뒤집어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이 이기고 다음 차기 정권도 여당이 다시 이겨야 된다라는 쪽이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게 높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거 경악할 내용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 여부, 보수에서는 63.2가 지지하고 소위 진보라고 하는 저쪽에서는 12.4, 중도에서는 30.4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이 조사가 상당한 어떤 뭐랄까요, 어떤 바로미터가 될 것 같습니다. 좌파들이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리서치 비유라고요.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대세가 형성되는지 이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위기인 것 같아도 이런 걸 보면은 큰일 났다 싶지만요. 큰일 났다 싶지만 충분히 이 여론을 등에 업고 대통령 특히 경호처에서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론 지지율까지 없으면 경호처가 뭘 믿고 싸웁니까? 나중에 이길 수 있다라는 작은 희망이 있어야 되거든. 무조건 진다고 생각하면 경호처도 결국 무너져요. 그렇게 되면은. 근데 그걸 만들어주는 게
이런 일단 지지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나와야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관저에 가서 지킨다고 막 이렇게 운동을 해준다고요. 만일에 이들이 이제 체포하러 올 때 몸싸움도 같이 해주고 이럴 수가 있어요. 거기 현장 안에 국회의원들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 그렇지만 외곽에 있는 외국 세력은 그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이것 때문에 앞으로 저들도요, 서둘러서 뭘 끝내려고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조금만 버티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한 보름이 이제 관건이라고 보는데 이 고비를 넘기면은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를 아마 포기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불구속 기소를 하겠죠. 불구속 기소. 그런 식으로 할 것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 재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론이 한쪽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헌법재판소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끝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론이 완전히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이재명 스스로가 나중에 이제 패닉한 상황, 발칵 뒤집어진 상황이 옵니다.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거든요. 민주당 지지율 떨어지면은 자기 지지율도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예서 이렇게 탄핵해놓고도 자기가 죽는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래 되면 새로운 반전이 일어나면서 뭐 국회에서 재의결하든 뭐 탄핵을 말이죠. 아니면 이 탄핵 소추 자체를 취하하든 그렇게 되겠죠. 왜 그런가 하면은 헌재 가가지고 만약에 진다 생각하면 이재명도 죽습니다. 그냥 죽어요, 그냥. 지금 자기가 이길 수 있어야 그 재판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거 똘똘 말아가지고 뭐 어떻게 공작을 해놨다 손 치더라도 지지율이 대통령 쪽으로 많이 와버리면 그거 안 돼요. 안 바뀐다니까? 헌법재판소도 요즘 공공연히 말하잖아요. 국민의 뜻을 따라가겠다고. 법리대로, 양심에 따라 법리대로 이제 심판한다가 아니고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론 싸움입니다, 지금 이거. 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리서치 뷰에서 저 정도 나왔으면 실질적으로 45 정도는 된다. 이제 조만간 50이 나온다. 50이 가장 완전한 숫자가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숫자가 지지율 50%가 찍히는 순간 그냥 게임이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로 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세계 어떤 나라도 요즘 자유민주주의 하는 나라에서요. 이 여론 이걸 이기는 장사가 없습니다. 여기 앞에는 다 무릎을 꿇는다니까요. 최근 이렇게 어려워진 상황도요. 대통령이 기엄 선포하고 난 이후 직후에 나왔던 여론조사 때문에 그래요. 거기 보면 대통령 탄핵되어야 한다가 80% 넘어 80%.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냥. 그게 지금 뒤집히고 있는 겁니다. 뒤집히고. 오히려 그 반대로 지금은 대통령 탄핵하면 안 된다가 더 높은 수치가 나와요. 약 한 50% 이상 나올 겁니다. 그게 대통령 지지율이다. 그걸로 이제 뒤집어야 되는 거죠. 그거 높으면요, 군, 경, 검, 법은 이 전부 다 주눅듭니다. 자, 누리PD 김준희였습니다.